여러분들 통계 분석하고 나서 이제 논문 쓰려고 할 때, 그게 석사 논문이 됐든지 간에 박사 논문이 됐든지 간에 학위 논문을 하려고 하면 교수님들이 이 어썸션 체킹을 엄청나게 갑자기 강조합니다. 수업 배울 때는 뭐 어썸션 그 체킹하는 프로세스가 이런 게 있다, 요 정도 간단하게 넘어가시는 교수님들도 학위 이 디펜스 할 때는 이거 엄청 까탈스럽게 보시고 요구하시는 게 되게 많으세요. 왜 그렇지? 하고 궁금해 하실까봐 오늘 이거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프란이고요. 오늘 비유의 주제는 Assumption Checking입니다. 퀀티테이티브 애널리시스에서 Assumption Checking은 윤리시험이다. 연구자 윤리시험하고 되게 비슷해요. 저희가 윤리시험, 윤리학을 저는 학부 때 철학과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동료들이나 아니면 후배님들이나 선배님들이 실제로 이 윤리 교사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시거나 책을 내시거나 그런 게 많은데, 어릴 때는 이제 철학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자 이러고, 그럼 중요한가? 착하게 사는 게 다들 착하지 않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윤리라는 게, 선과 악이라는 게, 올바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되죠. 그 통계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어썸션 체킹이 어디를 가르냐 하면요, 올바름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통계를 돌리고 데이터 컬렉션에서 그냥 매뉴얼 보고 SPSS 돌리고 또 이렇게 리포트 하면 되는구나, 리포트 하는 거는 거기도 이제 중요한 할 줄 알아야 되죠. 인터프리테이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사실은 스칼러리한 워크이라고 보기야, 리서처로서 학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술에 가까워요. 근데 그냥 할 줄 안다, 그 기존 요건을 맞췄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올바르냐, valid하냐, 혹은 justifiable 하냐, 이런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른 게 되는 거죠. 돌렸는데 p-value가 0.5보다 0.05보다 작았어요. 됐다 이러면서 손 들어서 감사기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돌리기 전에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끝나고 다 나왔는데, 그래 이펙트 사이즈도 0.2보다 커, 그거 어쩌라고,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어썸션 체킹 제대로 했나 이러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페이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디설테이션, 특히 학위 과정을 받을 때는 필요하고, 또 이제 PhD 할 때 진짜 이게 빡세게 이제 요구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럼 어썸션이 이제 리그레션 같은 경우도 있고, 리그레션부터 이제 되게 시리어스하게 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 어썸션을 매스를 못했다, 예를 들어서 충족을 못했다, 그러면 혹은 violate 됐다, 어썸션이, 그러면 어쩌라고,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학생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선생님 그래서 저 졸업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하늘이 무너졌다, 이제 p-value도 괜찮고 이펙트 사이즈도 괜찮았는데 이거 어썸션 체킹에서 걸려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올바른가 라고 물어보는데, 결론이 다 쓰레기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어썸션 체킹을 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냐면, 통계적인 모형을 어썸션 체킹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reject null, retain null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것에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떨어지냐면, 그래 reject null, retain null 이렇게 나와요. 그 해당 메서드에 대해서. 그럼 그 conclusion이, 그걸 conclusion이라고 그러는데, 그 conclusion, statistical한 conclusion이 얼마나 valid한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assumption 체킹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그 과정을 그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비판처럼 이렇게 이야기는 통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결론이 얼마나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마치 객관적이게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쫙 서술을 하고 충분히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으니까 결론 낸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이 나왔던 원인이 어떤 것이고 향후 리서치에서는 이렇게 보완을 하면 된다라는 정도만 해도 assumption이 violate 됐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limitation이니까 읽어보는 사람들 주의하십시오라고 충분히 이렇게 알려주는 과정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가? 내가 분석을 해서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통계적인 결론이 이렇게 났을 때 우리가 그걸 읽는 사람들이 마치 내가 한 결과를 내가 막 제3자가 읽을 때 이런 거는 주의해서 읽어야 되겠네요 라고 들려주는 그런 어떤 워닝이라든가 그런 어디셔널한 어널리시스를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 것, 그리고 어썸션 체킹을 하다 보게 되면 많은 리미테이션들이 델리미테이션 혹은 리미테이션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드러나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다음번 리서치에 어떻게 보완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펜스를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옛날 바깥에 있는 아카데미아가 아닌 학자가 아닌 다른 쪽에서 보면 만약에 영업 문서면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요 하이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불리한 증언은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만들어 놓아져 있는 법 체계에 있어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되는데, 그런데 리서치 쪽에 오면요 그런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라도 충분히 디스클로저를 해주는, 아티큘레이션을 해주는 게 에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윤리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로서 윤리, 에틱을 가지고 있는지, 도덕적인지 아닌지가 요 트레이닝을 할 때, 어썸션 체킹을 하면서 이 트레이닝을 안 하면 바깥에서는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윤리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 그렇죠? 그 소양을 닦지 않고 나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도 끝도 없이 밀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 결과 바깥에 나가면 이제 그랜트도 따야 되고 논문도 출간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유혹이 많아요. 조작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근데 어썸션 체킹을 제대로 하다 보면 그 조작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그리고 정말로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그 신뢰성이 있는 한국말 진실성 있는 연구 데이터를 분석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썸션 체킹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키워드 statistical conclusion validity. 거기에 따라 달려있는 어썸션이 violate 돼 있다 하더라도 다른 validity나 다른 value가 충분히 많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disclose 해내고 그 중간에 하다 보면 우리가 work ethic이, 리서처로서 ethic이 생기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study ethnicity가 이제 ethic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좋은 논문 쓰셔서 훌륭한 학자 되십시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 네.